네, 안녕하세요. 1월 25일 서영곤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기아자동차입니다. 뭐 기아자동차가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굳이 길게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자동차주도 보셔야 된다. 길게 보시고 자동차주를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는 탑픽 대장주는 기아차니까 기아차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가 가야지 나중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올 거다. 그때는 뭐 SL이나 서현이와 이런 거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그동안 글로벌 업체 어떻게 보면 좀 테슬라가 뭐 굉장히 안 좋은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조금 받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래서 자동차주가 좀 주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죠. 거기다 또 최근에 국내 증시 자체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들은 다 좋지 못한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기아차도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계속 나오면서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특이한 게 이 PBB라는 요거를 CES에서 이번 CES에서 PBB라는 요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 PBB라는 거 자체가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죠. 뉴스로도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뭐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PBB라는 거 자체가 펄포즈 이거 온데 네 오예요. 펄포즈 그 다음에 빌 퍼포즈 빌 네 베어클 비어클 비어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그 목적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밑에 요 바퀴 부분 이쪽은 똑같은데 이 목적에 맞춰서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뭐 여행용, 캠핑용으로 원하시면 캠핑용으로, 그다음에 뭐 사무용으로 원하시면은 사무용, 이 안에서 사무를 볼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배달을 원하면 배달용, 뭐 이런 식으로 그 목적에 맞게 차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존에 있던 그런 획일화된 자동차 이런 거죠. 기존에 있던 뭐 약간 예쁘기만 한, 어떻게 보면 딱 한 기종당 한 모형만 이렇게 있는 기종별로 획일화된 모형 디자인의 이런 자동차에서 이제는 맞춤형 외형을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컨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참 예전에 나스닥에 그 카누라는 회사가 이런 컨셉으로 예전에 발표를 처음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엔 이슈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 그런 게 이제 거품이 많이 빠져서 전기차가 한참 인기 있을 때 상장을 했다가 이제 그 전기차의 거품이 꺼지면서 테슬라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루시드도 떨어지고 막 폭락하면서 그 카누라는 회사도 1달러 미만인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컨셉이 신박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목을 많이 못 받으면서 약간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아차가 이런 똑같은 컨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전망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쪽으로 계속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 기아차가 좀 다른 그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랑은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그거는 이번 CES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동차의 모습을 방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최근에 기아가 우리나라에서만 예전엔 잘 팔렸었죠, 현대기아차가. 근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움직임 자체는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 전 세계에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뭐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보시면 지금 최근에 기아차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부분이, 다른 지금 회사들 뭐 말이 많잖아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보시면 여기 나오죠. 현대 기아차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테슬라의 이익률을 제쳤다. 수익률이 테슬라가 굉장히 높기로 유명했었잖아요. 다른 자동차, 그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현대 기아차가 이번에는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었어요. 테슬라가 9%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이번에 앞으로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실질적인 부분은 사실 원래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슈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위로 표면으로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이었고, 거기다 또 실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많이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왜 이런 테슬라 를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실적이 나왔냐. 다른 회사들은 뭐 다 실적이, 자동차 회사들은 경쟁하고 이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왜 기아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랑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냐. 이 부분에 이 SUV를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SUV 이 비중 자체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18년도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아차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몇 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SUV 자체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단 이런 거보다 더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SUV를 많이 안 탔는데, 요즘엔 SUV 차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뭐 애기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하나여도 그렇지만 뭐 둘 정도 되면 일단은 보통 다 큰 차를 많이 뽑으시잖아요. 뭐 카니발이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카가 됐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패밀리카가 됐고, 애기들이 있으면 거기다 또 애기들이 좀 어리면 또 유모차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트렁크가 또 큰 그런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런 거를 카니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공략을 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항상 인기가 많은, 가족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은 차가 카니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차들도 다 좋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가정적인 부분, 목적이 딱 뚜렷하잖아요. 예. 아기가 있고 뭐 그런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SUV가,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요즘에 타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SUV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 좋아하잖아요. 큰 차, 이런 SUV 좋아하고. 근데 옛날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포드나 이런 도요타도 그렇고 이런 못 따라갔었거든요. 우리나라가 SUV 좀 못 따라갔었는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기아차나 현대차의 SUV가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미국이 이거거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SUV 판매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부분, 매출도 그렇고 수익성도 그렇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게 미국 내 SUV 판매량이고 계속 늘어가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고, 기아는 그냥 SUV로 성공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그런 자동차 회사랑 차별점은 SUV가 굉장히 라인업도 많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게 BEV가 이게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는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전기차가 훨씬 많다라는 부분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건, 전기차가 가장 많지만 또 하나가 특징이 전기차 외의 라인업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고 내려온 이유가 전기차의 단점이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운 날씨에는 전기차가 막 멈춰버리고 배터리가 이제 성능이 떨어지고 막 멈춰버리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의 혹한이 찾아오면서 굉장히 테슬라의 결함이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에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 결함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전기차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동반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들이 동반해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기아차도 전기 자동차를 엄청 많이 팔긴 하지만 요거를 보셔야 돼요. 기아차는 테슬라와 달리, 테슬라는 전기차 몰빵이잖아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있지만 요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라인이 여러 가지인 거죠. 예, 상품이 하이브리드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건 플러그 전기차라고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라인업이 잘 좀 짜여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이 잘,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기차 쇼크에 전기차가 동반해서 폭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또 다른 것도 또 보겠는데, 이걸 뭘 봐야 되죠? 예, 요런 식으로, 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일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의 추세는 그래도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죠. 예, 매출액은 지금 뭐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내수로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아차랑 현대차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 퀀텀 점프, 주가가 퀀텀 점프, 예전에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기아차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내수는 원래 독점이니까 그건 원래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글로벌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매출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온다는 부분. 예전에는 뭐 1등 했다, 미국에서 뭐 판매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지, 실질적으로 그게 가시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실적이. 계속 단발성적인 부분 빼고, 뭐 이제 진출에 대한 부분, 뭐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건 있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주는 거는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최근에 뭐라고 말씀드리지? 다른 글로벌 업체, 경쟁 업체와의 이런 퍼를 비교한 겁니다. 네. 지금 퍼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기아차, 현대차가 뭐 4. 지금 이건 요걸 봐야죠. 네.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가 안 됩니다. 둘 다 기아차도 4가 안 되고 현대차도 4가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1도 안 돼요. 1이 자산가치 정도가 딱 1이거든요. 근데 0.1이 안 된다는 거는 아직 주식 주가 자체가 지금 자산가치에도,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다 처분해도, 자산만 다 팔아도 이 주가보다는 더 지금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안전마진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1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이 없거든요, 보통.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 그런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많이 심하다는 부분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보시면 제조업체가 이렇게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아차, 현대차가 수익이 엄청 좋아요. 특히나 이 기아차 보시면 21%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이런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는 달리 이런 이익률이 좋아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성장성도 물론 좋은 게 한몫을 했지만, 그게 제일 큰 거였지만,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서 테슬라의 특이점이 그런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 성장성 플러스 수익성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기아차, 현대차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성이 제조업체가 좋을 수가 없는데, 현대차, 기아차는 최근에 굉장히 이런 게 개선이 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현대 기아차가.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런 눈에 띄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그 전대 회장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바뀌면서 많이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디자인부터 뭐 외국의 유명한 벤츠나 뭐 이런 유명한 큰 회사의 디자이너들을 데려와서 이제 사장으로 앉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혁신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경쟁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부분을 보실 수 있죠. 예. 다른 회사들 비하면 뭐 혼다나 토요타 요게 정상인 거죠. 뭐 15% 보통 한 10% 15 정도, 10 정도 요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 대부분 저평가가 많아요.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다 저평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된 부분이에요.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이제 서로 치킨 게임도 심하고 아무래도 이제 또 전기차의 회사인 지금 여기 그게 없잖아요. 테슬라가 없잖아요. 테슬라는 굉장히 고평가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들은 지금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한테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상태인데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현대 기아차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좋고 지금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네. 현대 기아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이익이 1위, 2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현대차가 1위, 기아차가 2위 이런 식으로 차지를 했고 이제 뭐 실질적인 부분은 뭐 이미 다 근데 예상이 다 됐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배당이 나왔죠. 오늘 배당을 공시를 했는데 6.4%예요. 주당 5,600원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결산 배당이 5,600원이고 또 추가로 또 배당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분기 배당 반기 배당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분기 배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직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요거죠. 예. 일단은 지금 보시면 5천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을 해서 50%를 소각. 상반기에 50% 소각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 나왔네요. 네. 밑에 보시면 4분기 내에 또 50%를 실적을 뭐 본 다음에 3분기 실적 보고 나서 이제 4분기에 또 이게 달성이 되면 50%로 나머지를 또 추가적으로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사주 매입도 크게 호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사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그것만으로도 호재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자사주 매입하고 나중에 다시 팔기도 하고 그럼 뭐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게 요즘에는 호재로 작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또 자사주 매입 플러스 소각은 또 다릅니다. 소각은 실질적으로 주식수가 확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5천억 원어치를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거를 다 소각을 한다는 건 5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나중에 다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주주 친화적인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제일 좋은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취득 소각 두 가지 뉴스를 오늘 다 시장에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도 대박이었고 거기다가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뭐 기존에 현대기아차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낼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행에 옮기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실적 시즌인데 실적도 좋고 거기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재평가가 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다 뭐 반도체랑 바이오 제약 뭐 그다음에 또 뭐죠? 뭐 그런 종목들만 다 보통 이제 막 추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것만 추천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이제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뭐 가정주부나 전업투자자가 아닌 뭐 가정주부나 아니면은 뭐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부업으로 이제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면서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 사고 묻어놓으시면 걱정 안 되잖아요. 기아차가 망하겠어요? 기아차가 실적도 좋고 거기다가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까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5% 6% 가까이 올랐잖아요. 5.8%.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박스권 돌파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 그리고 이거는 가도 이미 박스권 돌파했을 때도 박스권 돌파하면 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되는 거예요. 조금 높아도 사도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는 사기가 힘들잖아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여기서는요. 근데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못 사신 분들에게는 운이 좋게 이렇게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밑으로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싸게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줬는데 그걸 안 사신 분들은 정말 좀 후회를 하시는 거죠, 당연히. 오늘 이제 이렇게 올라 버리고 나면 아무래도 싸게 사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사기 힘들죠. 이제 이미 올랐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은 샀어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10만 원 돌파 예전에 최고가가 10만 2천 원이잖아요. 여기 돌파하면 이제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길게 보고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되면은 그때 파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고평가 구간이 아니라니까요. 자동차주는 그냥 자동차주 중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냥 사서 내 포트에 그냥 일부분을 요거 종목은 그냥 안전하게 묻어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나중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 이제 20만 원 넘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는 이제 파셔도 되죠. 수익 실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거예요. 무섭게 질주할 거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만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열려 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 원 돌파만 하면 10만 원까지가 힘들지, 10만 원만 돌파하면 20만 원까지 그냥 갈 거예요. 이게 한 번 또 방향을 정하면, 상방으로 또 방향을 틀면 굉장히 무섭게 상승할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종목이죠. 자동차주 중에서는 최고의 대장주고, 일단은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대주주가 현대자동차 외에 35% 갖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번에 자사주도 이제 매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자동차주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만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큰 회사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계속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글로벌에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 엄청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기아차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기아차, 현대차가 예전에는 다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 쪽에서는 다 일본 차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대 기아차가 일본과 거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기 엄청 많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기아차, 현대차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가 엄청 비싸요. 외국 오히려 일본 차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도 인기가 엄청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그만큼 전 세계적인 인기가 많다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수익성 면에서도 성장성만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수익성이 엄청나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데 이걸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되게 쉬운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기아차는 이름 유명하죠. 브랜드 파워 있죠. 거기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기아차, 현대차가 독점이죠. 거기다 우리나라에서만 독점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다는 거,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미국, 유럽에서 다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에서까지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 또 매출만 좋아요? 아니잖아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해요. 수익성이 이게 제조업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ROE가 21% 넘는 거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사기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너무 주가가 싸요. 근데 왜 안 사는 건지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거 20만 원은 그냥 넘어야 되거든요. 자산 가치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 종목인데 지금 이걸 안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포트의 일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르든 안 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놓치시는 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뭐 애기한테 뭐 주식을 사주고 싶다, 뭐 자식한테 주식을 계속 사서 나중에 이제 물려주고 싶다, 뭐 대학 갈 때 주고 싶다, 그 다음에 뭐 군대 전역하고 주고 싶다, 아니면 뭐 대학교 졸업할 때, 그 다음에 뭐 대학교 입학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쭉 모아서 주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으신데 부모님들 중에서. 근데 저도 주식을 매달 월급을 받으면 사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주를 사서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전 나중에 이제 애기들이 크면, 예, 크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교 갈 때 등록금으로 쓰고, 뭐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뭐 아니면 뭐 대학을 안 갈 거면 뭐 네가 뭐 하고 싶은 거를 해라,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 돈으로 해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차, 현대차를 월급 날 때마다, 그다음에 뭐 돈이 따로 현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냥 좀 꾸준히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에요.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가 그런 종목이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차, 기아차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기아차, 현대차가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에요. 퀀텀 점프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그 시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을 본다면 계속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매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좀 가져가시면서 큰 수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배당이 6%가 넘잖아요. 예. 배당 6%를 일단은 깔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이 6%잖아요. 6.4% 엄청난 거예요. 고배당 종목에다가 거기다가 성장성에다 수익성에다 모든 걸 겸비한 종목입니다. 거기다 또 주주 친화적인 이런 기업이 대기업 중에는 없어요. 뭐 삼성이 배당 많이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요. 예. 별로 안 하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이 뭐 배당할 여유가 돼요? 다시 또 투자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고 그걸 그만큼 또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서 살만한 종목은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 성장성으로만 따지면 그거는 뭐 이제 배당은 없지만 성장성으로만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수익성과 매출, 어디 보면 이런 배당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배당도 받으면서 향후의 성장성이나 그 다음에 수익성까지 다 노린다면 기아차, 현대차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대장주인 기아차를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이 너무 길어졌네요. 내일은 좀 짧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종목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원래 좋아하는 종목이 이런 좀 배당주나 아니면은 좀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배당주나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은 배당주나 아니면은 좀 약간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죠? 예. 저평가된 뭐 우량주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종목이 재미는 없죠. 근데 그런 종목도 크게 시세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접근해 보실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아차가 제가 볼 때는 올해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계속 쭉 장기적으로 안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예. 스윙으로 보셔도 두세 달 정도 스윙으로 보셔도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요즘 장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시장 핑계만 대면서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익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뭐랄까, 증권사도 그렇고요,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냥 그거를 시장 핑계를 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자신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좋을 때는 누가 수익을 못 내요. 시장 좋을 때는 원래 다 수익이 나요. 아무거나 사도 10개 중에 9개가 수익이 납니다.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 주주도, 개인 주주들도 다 해요. 그거는 혼자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다 혼자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증권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 전문가들, 증권방송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이 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거고 그리고 방송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안 좋다는 거를 그렇게 핑계를 삼는다는 거는 저는 좀 비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실력적인 부분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납득을 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더 공부를 해서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한테 의지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방송을 듣든 아니면 뭐, 증권사 그런 상담을 하든,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꼭 하시면서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전문가고 뭐 나보다 뭐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든 뭐든 그런 거에만 너무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나는 그런 안 좋은 장에서도 그럼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걸 좀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 너무 의존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멘탈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멘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력을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면서 거기에만 너무 전문가한테만 의존하고 따라가지 말고 들으면서 자기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 실력을 키워서 서로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 그 정도까지는 와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방송은 또 오늘도 3시에 새벽 3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방송을 좀 짧게 할게요. 금요일이니까요. 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많은 수익 얻으시는 그런 행복한 주식시장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